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창업 본점이고요. 저희 이번에도 케이스 스터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두부고요. 네, 오늘 진행할 저는 두부고요. 네. 제프입니다. 진설입니다. 네. 카카오랑 네이버를 같이 한번 보려고요.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는 큰 회사죠. 이제는 창업 기업이다라는 뭐도 없고 스타트업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기업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먼저 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들 역시도 처음에 시작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도 창업 기업으로서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썼네요. 네, 그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보기술 산업을 이끌어온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들이 둘이 동기예요. 삼성 SDS 동기입니다. 둘이 삼성 SDS 동기.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거는 이해진 지금 어떻게 물러났나요? 이해진 대표라고 하긴 그렇고, 이해진 창업자, 그다음에 김범수 창업자는 둘이 삼성 SDS 동기입니다. 근데 이해진 창업자는요,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SDS 사내 벤처 프로젝트에 채택되어서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사내 벤처 프로젝트, 그러니까 창업 기업 말고 이제 기업들 안에서도 그런 사내 벤처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 사내 벤처 프로젝트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대기업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의사결정이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리해서 사내에다가 벤처를 운영해서 별도 조직처럼 한번 만들어서 괜찮으면 또 사내에서 같이 하고, 아니면 분리해서 독립시키기도 하고, 이런 벤처를 별도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기업 안에 벤처 기업이 새로 들어와 있는 거죠. 창업 기업이 기업 안에 이제 생겨나는 건데, 좋은 점 하나는 그 기업 내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을 받는 삼성 내의 창업 기업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시장 규모도 영향이 좀 있죠. 그거는 네. 시장 규모가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좀 키울 필요가 있으니까 사내 벤처로선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네네. 키우고 나서 이제 자사로 편입을 하든가, 별도로 이렇게 키우든가. 네. 현재 이게 삼성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해진 창업자도 사내 벤처 프로젝트 해서 이게 기술 개발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이 같이 일했던 적도 있었어요. 같이 일했던 적도 있었는데, 둘이 그다음에 김범수 창업자는 나와서 한 게임을 창업하게 됩니다. 한 게임을 창업했는데, 그 한 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했었어요. NHN 공동대표를 이제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일했던 적도 있었어요. 2번이나. 그때는 이제 네이버가 그 매출이 안 나와서 사실 한 게임에서 번 돈으로 이제 많이 메꾸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나와서 놀면서 지내다가 아이폰이 출시되는 걸 보면서 PC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옮겨갈 것을 예측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성가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필요성이 있죠. 그쵸? 맞습니다. 네네. 그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기의 분야도 그렇지만 주변에 이제 변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냥 슬쩍 얘기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근데 김범수 대표는 그 대표는 회장. 저희가 용어는 계속 저 헷갈리면서 쓸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엑싯을 한 거잖아요, 사실 한 게임을. 한 게임 엑싯 한 거죠. 하면서 네.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카카오라는 거를 만들면서 버틴 거죠. 그 투자도 받고 하면서 버티고 그래서 버텼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큰 우리나라 최대의 플랫폼이 되고 거의 사실은 웬만한 그 사업들을 다 인수해서 B2C화 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 유통망을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컸죠, 사실. 그냥 커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나마 뭐 한번 엑싯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게 더 보이는 건 있었겠죠. 예, 뭔가 힘이 잘 보이고 추진력이 생긴 거고 여러 가지 예,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예, 네. 있었겠죠. 그 다음에 김범수 대표가 굉장히 사실 시대도 잘 읽고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개발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어쨌든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도태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태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뭐 어떤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좀 진행하고 있을까요? 좀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네이버는 어쨌든 포탈로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탈 외에 신사업을 지금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죠. 알다시피 왜냐면 포탈의 성장률이 이제는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두드리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매출이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해외 매출이 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엄청나죠. 네. 네. 이제 향후에는 해외 쪽으로 많이 지금 돌릴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주고 봐야죠. 예, 둘 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더 점유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더 점유하려고 할 것이고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것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우리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콘텐츠 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케이팝이나 음원 같은 거. 그러니까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또 콘텐츠를 계속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해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뭐 웹소설 플랫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인수하고 있고 카카오도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 사실 콘텐츠거든요. 어떤 콘텐츠가 거기 안에서 이제 맞아요.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쪽으로 하는 것도 사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그죠. 예. 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실제 일본에서는 네. 또 카카오 잘하고 있고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네이버가 실익이 많은데 콘텐츠 부분은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갈 분야기도 하고 이 카카오가 이런 콘텐츠 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네이버도 사실 그 대표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뭐 그 CFO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나 CFO의 그 뭐라고 하나요? 어떤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M&A 전문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더 해외의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서 M&A를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인수합병해서 그 시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더 커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결국에는 승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현재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독과점. 독점이죠. 사실은 거의 독과점 형태로 돼서 그 안에다가 카카오도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하면서 많은 걸 하죠. 택시, 헤어샵, 막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창업계에서도 처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멘토링 했을 때 카카오가 뭐 이 정도까지 막 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를 개발해서 카카오에다가 넣어라. 그럼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되잖아요. 사람이 몰려져 있고 사실은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카카오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상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가 있어요. 골목대장이라고 하죠. 골목대장. 네, 소상공인 쪽 거를 많이 이렇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밌는 건 최근에 이제 저기 멘토링 하다 보면 자기가 플랫폼을 스타트업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카카오의 API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마케팅 전파가 빠르니까 유저 확보를 그렇게 시킨 다음에 별도 독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 종종 봤어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우게 되면 카카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근데 카카오 키우기 전에 독자 플랫폼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전쟁이 돼버리는 희한한 모습이 좀 보여서 그래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계속 정치권에 불려다녔었어요, 작년에. 네, 정치권에 불려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을 계속 침해한다고 해서 상생하는 거 뭐 만들겠습니다, 계속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창업기업은 사실 창업기업이죠.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사실 법적으로 뭐를 막아버리면 사실 그쪽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뉴스에 4월 달에 카카오가 계열사 30-40개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어찌됐든. 계열사 30-40개를 정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독과점 형태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그 안에서 또 수수료를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거 인사 리스크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네이버도 있었죠. 있었죠. 직원이 자살을 했죠. 과다 업무로 인하여. 그리고 카카오도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직원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대출 늘리겠다, 뭐 하겠다, 대응팀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조직이 과대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딘가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워낙 이제 많잖아요.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실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도 2월 달에 카카오 주식을 샀을 때 3만 원대 초반으로 샀거든요. 근데 7월 달에 7만 원이었습니다. 100% 성장했죠. 영끌해가지고 다 샀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클 줄 몰랐습니다. 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 잘 되셨다는 얘기죠? 조금 샀죠. 근데 어찌됐든 그 정도까지 클 줄 몰랐어요. 네네. 스타트업이 100% 성장해요. 저기 대기업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인데 이렇게 100%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매출이 그만큼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성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회이기도 하지만 직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정부 측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완전히 뭐 독과점을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올린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약국 마스크 제공, 자녀 백신 접종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QR코드 체크하는 거, 이런 것 등등 지금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그 공공적인 목적을 하에서 그냥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공공기관 역시도 그런 것들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뭐 페이스북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외국 기업이잖아요. 다 미국 구글, 거죠. 구글 뭐 페이스북 또 뭐 있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중국 빼고는 다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 플랫폼을 다 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역시 외국 앱들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협력해 갈 것이냐, 공공적인 것들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30개 회사를 정리한다고 했어도 사실 해외 그 계열사까지 따지면 170여 개 되거든요. 네. 그 계열사만. 그러면
그래도 100개 이상이 아직 남는 거잖아요. 130개, 140개가. 근데 그 안에서 아니면 30개가 정리되는 게 아직 어떤 걸 정리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과연 그냥 소상공인 골목대장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정리하고 나서 이제 또 얼마나 이제 짧은 기간에 또 신설이 되느냐도 봐야 됩니다. 또 봐야죠. 얼마나 또 인수합병하면서 더 뿌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또 많이 뭐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업 분할을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주주의 이익에 바란다라는 내용인 거죠 결국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에서 보면은 뭐 크긴 크던데 과연 이미지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를 같이 다뤘던 건 두 기업이 같이 커나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같이 성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네, 서로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으니까 이걸 하고 이걸 하니까 저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커나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경쟁 업체이긴 하지만 동료 업체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둘이 같이 다룬 김에 이 얘기 마지막으로 질문할까요? 결국 딱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좀 날짜를 정했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누가 승자가 될까요?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 분야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렇지 않나? 같아요? 다르게 시작했는데 상당 부분 이제 중첩되고 있죠. 중첩이 되죠. 근데 주로 강점인 게 있죠. 네이버는 사실 광고라던가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이런 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는 약간 느낌이 B2B 쪽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느낌이 강점을 그걸 강점으로 갖고 그렇죠. 있고 카카오는 B2C 위주로 B2C에서 많이 약간 강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맞아요. 메타버스 쪽은 네이버가 좀 더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은 또 이제 카카오 쪽이 같이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서 싸울지를 한번 보면은 거기서 향방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붙는 격전지가 어디냐. 일단 콘텐츠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콘텐츠 쪽에서는 분명히 지금 붙고 있고요. 아주 뜨겁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붙는 것은 아마 금융 결제 시장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 쪽, 글로벌 특히 이제 연관돼서 M&A 하는 쪽에 지금 예를 들면 하는 카카오는 저기 금융 결제나 이런 쪽, 메타버스 이런 쪽은 늦어서 M&A 시장이 뒤로 따라가는 어떤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메신저 기반으로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주가 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갈 거냐. 그 사업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속 있는 네이버. 그렇죠. 급하게 하지만 좀 변동성이 심한 카카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달라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놔두고 봤을 때 국내 포탈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을 때 누가 이기게 될까요? 되게 조심스러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왜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이게? 그냥 포탈 얘기를 하신 거면은 뭐 네이버인 거고. 아니 내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저는 네이버 살 것 같아요. 왜요? 네이버가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이고 우선은 이제 한창 뜨거워지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또 선점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는 아직 사업 분할이 없어요. 근데 카카오는 벌써 막 올해도 뭐 사업 분할 뭘 하겠다 막 이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주한테 좀 더 안정적인 네이버 쪽을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게 되면. 어떠세요? 예, 저는 제프 의견을 그냥 따라갈까 생각하는데요. 하나 이제 변동성이 있는 정도예요. 사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재미로 또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지만 네이버가 확실히 안정적인 건 사실이고 변동성이 있는 거는 그 금융 결제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카카오는 이 카카오 메신저 기반으로 다 붙이고 있잖아요. 상품이나 이커머스 붙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게 쑥쑥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확장성에서는 그 부분의 확장이 올라가고 아까 메타버스나 컨텐츠 쪽에 M&A가 얼마나 이제 되는지를 보면은 거기서 엎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긴다 안 이긴다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들이 이제 M&A 되는 속도,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 이제 지금 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바뀌는 거, 이제 게임 말고 다른 컨텐츠를 봐야 되잖아요. 일본 시장이나 이런 판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한 1, 2년 후에는 조금 방향성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였나요? 네.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카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카카오의 어떤 그 재기발랄함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이혜진 대표의 성격과 김범수 대표의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CEO 리스크가 좀 있었죠,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대표 내정자가 주식을 팔았죠. 미리. 네, 먹튀 논란이 있었죠. 주식을 미리 팔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사실 창업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국내 대형 포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T의 대형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넓혀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아, 이제 콘텐츠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 메타버스겠다, 아니면 뭐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사실은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그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략들을 연구하면서 지금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의 추진 방향성도 이제 늘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 같이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사실은 그 CEO의 먹튀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카카오가 주가가 확 떨어지고, 네. 좀 뒤로 빠져있던 김범수 의장이 다시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다시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도 저희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케이스로 찾아올게요. 안녕.